자, 그러면 첫 번째가 트렁케이션이죠. tr하고 들어가 있는 트렁케이션. 그리고 여기 이제 값이 나오고 얘는 버림을 한다래요. 버림. 그래서 통상적으로 얘는 원래는 정수를 만드는 함수예요. 옛날에는.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버전업이 되면서 여기에 인수가 하나가 더 생겼어요. 여기가 자릿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정수로 만드는 함수였는데 얘가 무조건 소수점을 버리는, 잘라버리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얘가 자릿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릿수가 0이면 정수. 1은 똑같아요. 1은 한 자리 표시. 마이너스 1은 1의 자리에서 버림. 그러니까 버림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냐면요. 내림이에요, 내림. 그러니까 얘는 라운드 다운하고 똑같이 쓰는 함수예요. 근데 태생이 원래는 인티저랑 똑같았어요. 인수가 하나였어요. 무조건 잘라버리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얘가 이제 버전업이 되면서 자릿수를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정수를 할 때 쓰기 때문에 그냥 값하고 가로 그냥 닫고 끝내요. 그리고 얘가 알아서 소수점을 버려버려요. 라운드 다운하고 똑같다는 거. 그 다음에 인덱스라는 함수가 범위를 주어지면 그 범위에서 횡값과 열값을 주어지면 범위 안에서 횡과 열이 만나는 값을 추출하는 거예요. 얘도 찾기 참 좋은 함수예요. 추출하는 거.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매치가 있잖아요. 매치의 첫 번째가 찾으려는 값을 집어넣죠. 두 번째가 범위.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그 V루법 H루법에는 찾아서 뽑을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범위를 찾느냐? 그 범위 안에 몇 번째 칸에 있어 하는 위치를 찾을 범위예요. 그걸 범위 지정이에요. 여기 딱 누르면 이렇게 방법이 세 가지가 나와요. 0과 1은 V루법 H루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방법이 들어오는데 방법 0은 그냥 정확히 일치해요. 똑같이. 그 다음에 방법 1은 유사일치해요. 언제 쓴다 그랬어요? 오름차순되어 있었을 때. 그럼 방법 마이너스 1은 똑같아요. 유사일치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언제 쓰냐? 내림차순되어 있을 때 씁니다. 내림차순. 그래서 얘는 5번 문제는 뭘 의미하냐면 여기 EUR이라는 통화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 통화명 중에서 EUR이 여러분이 딱 보면 몇 번째 있어요? 이 범위 안에서 몇 번째 칸에 있어요? 세 번째 칸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행값과 열값을 주어서 뽑으려면 이 범위 안에서 1행, 2행, 3행이 있고 열은 하나잖아요. 열은 하나잖아요. 그 열번호 1을 주시고 요거의 주소에 해당되는 값을 매치로 구해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넣으시고 인덱스를 넣어요. 그 다음에 인덱스 범위가 여기에요. 환율의 가격을 뽑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로우 넘버와 컬럼 넘버를 넣을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환율을 뽑을 때, EUR이니까 몇 행에서 3행에서 뽑아야 되잖아. 3행에서. 그러면 그 값이 세 번째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매치에 의해서 그 위치값을 구해야 되잖아. 뭐를? 여기에 있는 EUR이라는 값이 이 범위 안에서 몇 번째 있어?
하고 0을 넣어주는 형태로 위치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뽑을 열번호는 몇 번이 돼요? 1번인데 1 때는 생략이 돼. 그럼 여기가 이렇게 환율이 1330원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 원래 뭐가 있냐면 데이터에 유효성 검사에서 목록을 걸어요. 목록. 그리고 그 범위를 이렇게 잡아요. 그럼 여기 유효성 검사 목록이 들어오죠. UDS 그럼 얘는 1306원이야. JPY 그럼 얘는 962원이야. EUR은 1330원이야. CNY는 195원이야. 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값을 골라서 찾을 때 쓰는데 이 값이 이 범위 안에서 몇 번째 있는지 이거는 뭐냐 그러면 인덱스에 행값을 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행값. 조금 이해되시겠어요? 그 매치의 역할과 인덱스의 역할을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치라는 함수는 이렇게 집어넣으면 EUR이라는 문자는 이 범위에서 EUR이라는 문자는 이 범위에서 똑같은 값을 찾으라고 0을 놓으니까 하나, 둘, 세 번째 있냐고 3이라는 값을 돌려준다는 거예요. 3.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인덱스 함수라는 건 이 범위 안에서 여기가 행값이라고 했죠. 그 3행 1열에 있는 거. 열은 하나뿐이 없잖아요. 그 3행에 있는 요 값을 뽑아다가 여기다 넣어주는 형태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작업하는 형태는 이제 주로 함수 작업을 할 때는 어떻게 안에서 바깥쪽으로 나와가면서 하는 형태예요. 자, 그럼 매치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EUR이라는 문자가 통화명이라고 들어가 있는 범위에서 몇 번째 칸에 있지 하고 구하기 위해서 매치라는 함수를 쓰는 거예요. 차례대로 변하는 값을 넣으시고 C30입니다. 매치를 먼저 넣어주시고 C32. 마법사 들어가시고 탭. 그럼 룩업 어레이 찾을 범위가 어디야? 찾으려는 값은 C30에 있는 EUR이에요. 그 값을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배열에 지정한 순서상에 지정한 값에 일치하는 항목이 상대적 위치값. 그러니까 몇 번째 칸에 있어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보면 매치 타입은 되돌릴 값을 표시하는 거를 1, 0 또는 마이너스 1입니다. 0은 뭐라고요? 정확하게 일치. 1하고 마이너스 1은 유사일치. 언제? 1은 오름자손되어 있을 때. 마이너스 1은 내림자손되어 있겠습니다. 그럼 얘가 3이라는 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범위 안에서 EUR이 들어가 있는 줄에 환율을 가져올 거예요. 그럼 이 범위가 인덱스 범위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앞에서 인덱스를 넣겠습니다. 하시고 커서 왼쪽으로 들어가서 마법사를 들어가서 첫 번째 목록을 사용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들어가 있는 이 매치는 찾을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X로 오려서 로우 넘버에다 집어넣으시고 매치 값은 우리가 행값이나 열값을 구할 때 주로 사용해요. 그래서 오려서 밑에다 붙여두시고 첫 번째가 뭐예요? 뽑을 범위예요. 그럼 어디에? 환율 범위를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로우 넘버나 컬럼 넘버가 1일 때는 생략이 가능해요. 생략이. 정답에 보면 여기 아마 생략되어 있을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확인하면 얘가 1330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트렁케이션 하라 했죠. 반올림 없이 정수로 표시하라 그랬네요. 하나 더 해야겠네요. 근데 이미 얘가 알아서 표시가 됐지만 반올림 없이에요.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트렁케이션을 앞에다 놓으시고
맨 뒤에 가서 원래는 정확하게는 콤마 0이에요. 정수를 표시하는 거니까. 근데 트렁케이션 함수는 0일 때 생략이 가능해. 그리고 얘가 아까는 1330원이 나왔잖아. 반올림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1329원이 나온 거야. 여기가 뭐예요? 0.64잖아요. 5보다 크잖아요. 반올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반올림 하지 말고 소수점을 잘라버리세요 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덱스 매치가 나오면 자꾸 포기하라 그랬더니 자꾸 포기를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작업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매치값은 펜값을 구한 거예요. 펜값을 구한 거고 인덱스 함수를 들어가면 오려서 두 번째 칸에 붙이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펜값은 두 번째 칸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인덱스 범위 여기서 찾을 거야 하는 범위를 지정하시고 맨 마지막에다 1만 써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반올림 하지 말고 거기에 뭐예요? 반올림 없이 정수를 표시해야지. 이건 뭐예요? 어려운 말이잖아요. 반올림 없이. 그러니까 뭐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소수점 자리는. 그래서 여기 인덱스 매치가 의외로 자꾸 나오고 있어요. 빈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 매치도 조금 여기 아마 문제가 두 개가 있나 그래요. 근데 만약에 여기 예. 문제에 함수가 지금 3개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차례차례 해오게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수사 절대 아니에요. 그걸 아니에요? 예. 여기 보면 이제 거꾸로 매치, 인덱스, 트렁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 그거 아니에요. 여기에 주어진 수는 절대 아니에요. 내가 함수를 골라서 순서 정해서 해야 돼. 근데 주로 약간 여기에 맞기는 하는데 또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했잖아요? 거꾸로요. 매치, 인덱스, 트렁게. 네. 거의가 이런 식으로. 그럴 확률이 높기는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나머지 1번 빼고 나머지는 무난한 거네요. 4번 문제를 바로 볼게요. 그러니까 아직은 여러분들은 이제 5번 문제는 인덱스와 매치 함수 사용하는 방법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인덱스는 어떻게 쓰고 매치는 어떻게 쓰고. 이게 이제 숙달이 좀 돼야지 작업이 가능한 건데, 평가 등급의 A인 총점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구하시고 조건을 입력하고 D맥시멈, D미니멈 쓰래요. 그럼 뭐 D맥시멈, D미니멈 뭐 이제 표 전체라는 거 계산할 열 번호라는 거, 그 다음에 조건 범위죠. 그럼 얘는 표 전체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최대값을 구하는 거죠. 똑같은 형태로 하는 게 D미니멈이다. D미니멈. 그래서 이 함수는 제일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수료할 때까지 쓰다 보면 수십 번을 써요. 그래도 안 외우세요. 이제 요 정도는 외웠죠, 여러분?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건 이제 D맥시멈 빼기 D미니멈을 하는 작업이죠. 그리고 조건을 여기에 써달라 그랬어요, 조건을. 그리고 여기가 평가 등급이 A에 해당되는 총점이죠. 총점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럼 여기는 계산할 열번호가 4, 조건 범위는 여기. 그 다음에 표 전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또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떤 건 위에부터 다 잡고요. 어떤 건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질문을 하세요. 여기를 범위를 잡는 문제는 딱 하나예요. DB함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범위를 잡아요. 나머지는 다 그 밑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 안 잡아요, 범위로. 그러면 여기 이제 범위 잡아줬고 다 됐으니까 D맥시멈 하시고
표 전체 범위 잡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탭 계산할 열번호사 조건 범위 평가 등급 A 여기 쓰시면 안 돼요. 이거 써도 답은 나온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조건을 여기에 입력해서 사용하라 그랬어요. 조건 범위가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럼 얘가 116이라고 나오면 똑같은 값을 또 하니까 D맥시멈을 복사해서 빼기 한 다음에 뒤에다 붙이시고 얘를 뭘로 바꿔라? 미니멈으로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하면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구해집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15선에서 매일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 15선 매일 하고 있잖아요? 숙제를 올리라고 하는 게 낫겠죠? 안 와있죠? 15선 복습했어요, 어제? 네. 잘했어요. 복습하셨어요? 조금 했어요? 복습했어요? 조금이야, 다 안 하고? 그러니까 얘가 그 10번 문제인가 나온 거 똑같은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건 똑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 15선 문제도 다 기출 문제들이에요. 옛날에 나왔던 그 중에서 이제 이 출판사에서 요 정도를 기본으로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빼놓은 건데, 그 13번 문제가 좀 어려운 게 들어가 있는, 그건 필요 없는, 그거 빼고 다른 걸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걸 매일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분이, 15선만 열심히 공부해도 계산 작업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하고 써놨겠어요. 그거만 열심히 해도 여러분들이 2문제, 3문제까지 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3번. 학년이 1학년인 학생 수를 표시하고 명자를 쓰는 거니까, 학생, 뭐, 개수를 구하세요. 항상 그러면 뭐예요? 카운트 if잖아요. 그럼 첫 번째가 조건을 비교할 범위, 두 번째가 따옴표 안에 조건. 요거만 넣어주시고, AND 연산자로 명이라는 글자를 결합을 해달라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학년 중에서 1학년이에요. 학년 중에서 1학년. 그러면 학년의 범위가 여기잖아. 여기에서 1학년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1학년이라는 글자가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하시고. 카운트 if니까 COU 하시고. 카운트 if. 첫 번째가 조건을 비교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잡으시면 안 된다고요. 학년을 범위 잡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를, 요 위에까지 잡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만 범위를 잡아요. 나머지는 다 그 밑에 잡는 거예요. 그리고 마법사 들어가서 탭 하시고 1학년 하시고 한 칸 위로 살짝 올려보면 따옴표가 들어가면서 3명이야 하고 결과를 보여주죠. 그럼 뒤에 가서 AND 따옴표 명 하고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문제는 틀리라고 나온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여러분들이 3번, 4번 같은 경우는 땡큐 문제네 하고 16점을 확보해 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또 V룩업하고 라운드잖아. 그 V룩업은 찾으려는 값. 두 번째가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 세 번째가 뽑을 열 번호. 네 번째가 방법이죠. 그러면 이 V룩업은 수직 찾기 천조 함수로 찾아서 뽑을 범위가 지정이 되면 1010에서 찾아요. 기억해 주시고 첫 번째로 찾아야 할 거는 이제 찾으려는 값을 먼저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라운드는 반응이죠. 그래서 이 값이 나오고 뒤에 자릿수가 나오는 거예요. 얘는 반올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함수를 먼저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함수를 쓰는 작업을 꼭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보면서
제품 코드와 제품량, 판매량, 제품 단가표를 이용하여 판매 금액을 계산하세요. 그러니까 판매 금액은 여기 있는 판매량에 여기 있는 단가를 곱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 금액은 100의 자리에서 반을 올림하여 표시하세요 해서 75,530 근데 76 빵빵빵 하고 빵이 몇 개? 3개. 마이너스 3을 쓰라는 얘기예요. 라운드와 V룩업을 쓰는데, 그러면 V룩업, H룩업이 나오면 찾아서 뽑을 범위를 정확하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찾아서 여기 있는 단가를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주소. 이 범위에서 1열, 2열에 있는 단가를 가져갈 거예요. 여기 찾으려는 값들이 목록이에요. 여기에 있는 값이 오름차순 안 돼 있고 문자 데이터니까 방법은 뭐를 써요? 0. 그럼 이 값들이 뭐예요? 제품 번호. 아, 이 값을 찾아서, 이렇게 찾으려는 값이 얘란 말이에요. 얘를 여기서 찾아서 여기서 뽑아서 단가를 가져다가 판매량하고 곱하는 작업을 하는구나.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는 찾으려는 값이 나와 있으니까 바로 V룩업을 쓰시면 돼요. 찾으려는 값은 F3에 있는 제품 코드. 마법사들 가서 찾아서 뽑을 범위가 여기잖아요. 에이? 탭키를 안 눌렀네. 탭하시고 찾아서 뽑을 범위 선택하시고 F4번 눌러서 절대 주세요. 그 범위에서 몇 열에서 뽑아봐요? 2열에서 뽑아요. 찾으려는 값들이 오름차순 안 돼 있어요. 문자 데이터예요. 그럼 통상 0. 그럼 얘가 750원이에요. 단가가 나왔잖아. 그럼 여기에다 뭐를 해달라고요? 곱하기 판매량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판매 금액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4번, 5번 문제를 빼놓고 지금 나와 있는 이 문제들은 가장 보편적으로 나와 있는 물결 if, db, 그 다음에 v룩업 함수들이에요. 여기서 2번, 3번, 4번은 무난히 푸실 수 있게끔 이제 자기 걸로 만들어 가시면 돼요. 그럼 세 문제 풀었잖아요. 그리고 분석 작업 2개, 매크로 차트, 기본 작업이 기본 작업 3문제 웬만큼 하셨어요. 그럼 70점이 넘은 거예요. 그럼 계산 작업 문제를 한 문제를 더 풀라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적으로 30분이 됐어요. 그럼 그 시간에 내가 했던 것들을 다시 해서 틀린 게 있나 없나를 검토하라는 거예요. 제발 100점 맞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실기학 가면 다 100점이에요. 점수를 안 알려줘요. 그래서 다 100점이라고 뻥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문제가 1, 2, 2, 3이 아까 얘기했던 if 랭크 함수의 중첩 if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1이면 1등, 2면 2등, 3이면 3등, 나머지는 공백. if와 랭크를 쓰잖아요. 그럼 여기서 랭크 함수도 이제 기억나시죠? 랭크 EQ. 순위를 알고 싶은 값을 먼저 찾아서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 주소로 누르시고 여기서도 이제 방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라는 게 함수마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V룩업도 있고 H룩업은 같은데 인덱스에도 방법이 0, 1, 마이너스 1이 있고 랭크에서도 방법이 지금 0일이 있단 말이에요. 방법 0은 큰 수의 1등을 구하는 내림차순 등수를 구한다 그러고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방법 2는 작은 수의 1등을 넣는 거예요. 작은 수의 1등. 그래서 얘는 오름차순 등수를 구해요. 그 다음에 얘는 기록 경기. 달리기나 수영. 그 몇 초에 들어왔어야 하는 이런 기록 경기에서 주로 사용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 if 함수는 조건식이 나와서 true, false를 구하고 그 조건이 참일 때 뭐 할까? 거짓일 때 뭐 할까를 구하는 함수가
if 함수잖아. 근데 얘는 통상 결과가 두 개여야 돼. 두 개. 이럴 때 그냥 if문을 쓰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세 개 이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1등, 2등, 3등, 공백 4개가 나왔잖아요. 4개를 표현해야 돼요. 이럴 때 중첩 if를 사용합니다. 중첩 if 들어가면 여러분이 기억하는 게 뭐예요? if 함수 if 함수 추가 하자마자 뭐예요? 조건을 복사. 그 다음에 참일 때 처리, 오늘따라 집중이 안 되지. 참일 때 처리하시고, 거짓일 때가 뭐예요? 마법서 들어왔을 때 세 번째 칸에서 이름 상자로 if 함수를 추가하시는 거예요. 추가하자마자 뭐예요? 붙이고 조건을 변경하고 그리고 이제 참일 때와 거짓일 때를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거짓일 때 처리하려 했더니 또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이름 상자에 가서 if 함수 추가하자마자 뭐예요? 붙이고. 그러니까 이런 순서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의외로 중첩 if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85점이 몇 등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하고 개인접수 전체하고 비교하죠. 그 다음에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록이 가장 높은 것이 1등입니다. 그러면 얘는 기록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우리는 방법 2를 쓰면 안 돼요. 기록 경기라는 건 이제 문제의 수형, 뭐 달리기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얘는 지금 뭔지를 알 수가 없고 그냥 점수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록된 데이터를 의미하는 거지 뭐 100m 달리기의 기록이에요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큰 수의 1등을 하셔야 돼요. 랭크 들어가겠습니다. RA 랭크 EQ 순위를 알고 싶은 값이 C3에 있어요. 마법사 들어가서 탭 조건을 비교할 범위로 절대주소. 이 절대주소 넣는 게 딱 두 개예요. VLOOKUP H, 세 개. VLOOKUP H 그룹 랭크 함수. 무조건 절대 넣으셔야 돼요. 방법은 큰 수의 1등이니까 0을 하시고 꼭 등수를 구하면 채워보셔야 돼요. 그러면 1등부터 골고루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바로 if 들어가면 안 돼. if는 언제? true, false가 나온 다음에 if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가 조건이 뭐예요? 등수를 구하였는데 그 값이 1이에요 하고 판단하는 작업은 1. 그러면 얘가 true, false가 나오잖아요. 99점이 1등이네요. 그럼 이제 지금서부터 중첩 if 작업을 들어가는 거예요. 넣은 다음에 클릭하시고 탭 커서 왼쪽에 들어가시고 fx 조건을 복사를 했어요. 그리고 참일 때 얘가 1이면 1등 하고 표현을 했을 때 1등 쓰시고 세 번째 칸에 내려와서 어디로 가라고요? 꼭 세 번째 칸에서 하셔야 돼요. 이름 상자에서 if 함수 추가하시고 컨트롤 V. 두 번째 뭐예요? 2이면 2등 아니면 근데 얘가 또 나왔어요. 3이면 3등. 그러면 또 순위를 구하여 그 순위가 3등이에요 하고 판단해서 3등을 넣는 작업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if 함수를 또 넣으시는 거예요. if 함수 추가하자마자 뭐 하라고요? 컨트롤 V. 이번엔 판단하는 조건이 뭐예요? 3이면 3등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공백이가 여기서 공백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1등, 2등, 3등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그 풀었던 문제가 이 문제인데 이 문제를 어렵게 한다고 이제 바꿔놓은 거예요. 1등, 2등, 3등을 추수함수를 이용해서 3일 때 처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나왔을 때 사람들은 다 못 풀었을 거예요. 처음에 나왔을 때. 저도 이 책 처음 보고 문제 풀 때 문제 잘못됐는 줄 알았어요. 골라 쓰세요가 잘못 나온 줄 알았어요.